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비트코인은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표를 얻을 때 비트코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또 돼버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전체 성인 인구 중에 30% 정도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코인베이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3천만 명의 표심이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죠.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일단 호재가 있기 전에 악재가 한 번 있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또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안에 비토를 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예금으로 받으려면 또는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제가 1비트코인을 만약에 받았어요. 은행이. 그러면은 1비트코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준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현행법이에요. 1대1로. 지준금을 그래서 100%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보관해 주려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지급 준비율로 운영되는 은행의 특성상 지급 준비율이 어떨 때는 8%, 어떨 때는 5% 언더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비트코인만 100% 보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원에서 이걸 없애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거부 이렇게 얘기 딱 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고 5월 9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요일 트럼프 이제 현재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가 본인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NF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육성할 거고 법안을 다 내가 발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거다, 합법화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암호화폐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지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그것 때문에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호재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지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만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아마 그 차이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이 직접 NFT를 사람들에게, 지지자들에게 팔고 그 사람 대상으로 행사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암호화폐 자체를 일단 표몰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예 이 암호화폐를 불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호전된 거긴 하죠.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비트코인은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표를 얻을 때 비트코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또 돼버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전체 성인 인구 중에 한 30% 정도가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통계마다 좀 달라요. 일단은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봐야 되거든요. 그 전체 성인 인구 중에 30% 정도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코인베이스 통계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러면 전체 성인 인구면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인구라고 하면 한 3분의 1로 보고 1억 명이잖아요. 1억 명 중에 30%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3천만 명의 표심이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죠. 어떤 정치인도 비트코인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게 결국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 달러 헤게모니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도 이 마인드를 변화시켰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호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원과 상원에도 비트코인을 이미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는 성향의 국회의원이라고 할게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이들과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이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라던가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 관련된 서비스 업종 이런 것들의 이 규제 장벽을 확 낮춰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도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거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거고, 뭐 은행들도 비트코인 예금 상품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비트코인의 미국 내 어답션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글로벌 어답션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일부에서 비트코인과 달러 패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일단 화폐 피라미드의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지금 미국이 발행한 돈이잖아요. 이 돈의 가치가 뭐로 백업되고 있냐면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가치로 백업되고 있어요. 화폐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정점에는 미국 국채가 있는 거죠. 결국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수요가 줄지 않아야 돼요. 해외 외국 정부들과 이제 프라이빗 캐피털 마켓에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미 깨졌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안 사요. 일본이 아마 제일 많이 지금 미국 재무부 국채를 들고 있을 건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살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걔네도 왜냐면은 이제 일본 정부도 다른 쪽으로 좀 거시경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뭐 1980년대 이후로 가장 좋은 화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더 이상 못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해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예전만큼 계속해서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양적 완화가 안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안 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약간 반미 국가 연합처럼 돼서 미국 국채를 못 사죠. 특히 러시아는 생션을 먹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들을 바이든 정부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동결시켜버리는 바람에 뜨거라 했죠. 더 이상 내가 달러 표시 자산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래서 러시아는 금을 막 사재끼고 있죠. 그걸 본 중국도 뜨거라 하고 달러 표시화 자산 국채 더 이상 안 사고 금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번지면서 점차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그렇게 크게 수요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달러 피라미드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국채 말고 다른 거 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 민주당 쪽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바꾸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이제 뭐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가족이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나는 당선되면 미국 재무부, 그리고 뭐 재무부라고 해야 될까?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백업 자산들 중에 비트코인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금 또는 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귀금속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같이 넣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국채가 더 이상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백업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정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우리가 다시 금태환 때로 돌아가야 하느냐? 아니다, 불가능하다. 요게 이미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전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이제 정치인들 중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비트코인으로 달러와 가치를 보전을 해. 근데 그렇게 이제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이제 공화당 후보였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 가서 이제 선거운동 같이 해주시는 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죠. 그래서 러닝메이트. 이분이 아마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많이 바람을 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가장 더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결국 달러의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암호화폐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서 담겨야 달러 가치가 유지되잖아요. 달러가 수요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US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USDT나 USDC 같은 이제 사기업들이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뭐가 됐든 좋아요. 뭐 NFT가 됐던, 뭐 메타버스 게임이 됐던, 아니면 거래소가 됐던, 이런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커지면 어쨌든 이 회사들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1대1로 달러 기반 자산, 국채 이런 것들을 사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 국채, 미 국채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 뭐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안 사주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도 좋고 NFT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커야 디지털 화폐 세상이 커져야 이것들에서 통용되는 화폐도 결국 달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그 뒤에는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은 왜 미국 국채를 사야만 하나요?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 그 국채 금리가 4점 제가 한 중반대에서 후반대, 단기채면 4% 후반대, 중장기채면은 4% 중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채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연 한 4-5%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사가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비상장사라서 그냥 자기네가 이제 직접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거를 공개를 하죠. 근데 보면은 막 분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예요. 1조씩 벌어요, 분기에. 네, 이거 근데 분기인지 반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 리포트, 어닝스 레포트를 발행할 때마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막 조 단위로 잡혀 있어요. 그게 결국 테더에 대한 수요, 테더 USDT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발행을 해주고 그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이 국채에서 무위험 수익이 연 4-5%씩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걸 쌓다 보면은 뭐 분기인지 반기인지 그 기간만큼 거의 조 단위의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엄청 좋은 사업 모델이잖아요. USDT가 이 거래소에 많이 상장되고 거기에서 많이 거래되고 그래서 막 기관 투자자들이 테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테더는 계속해서 발행하면 되고 그만큼 국채 사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면 무위험 수익이 딱딱 들어오는 사업.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위험한 걸로 만약에 가져다 놓으면 국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 이걸로 다른 코인을 사놓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이제 FTX 같이 되는 겁니다. FTX 거래소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고객자산 가지고 암호화폐 투자를 했어요. 알트코인 투자를 해서 그 알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짓말치고 여기서 막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치고 고객들에게 나 손실 안 본 것처럼 거짓말치다가 결국 그게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래서 파산을 했죠.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이제 백업해 놓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명시상부 가장 안전 자산은 미국 국채죠. 장기채 특히. 네, 이런 이제 헤게모니가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흔들거릴 때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간다면 달러 패권은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거래소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NFT, 메타버스 이런 거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OKX 거래소 이런 해외 기반 거래소에서 가장 기준 화폐로 많이 쓰이는 게 USDT고요. 그 USDT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업비트 같은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요즘은 USDT를 다루죠. 취급을 하죠. 결국 USDT 수요가 늘어나려면 비트코인 거래량이 맞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뭐 중요하다. 둘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근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022년이 참 힘들었어요. 2022년 5월이었나요?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해 10월 달에 FTX 사태가 아마 터졌을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맞닿아 있는 사업체들 탈중앙이라고 해도 좋고 중앙화라고 해도 좋은데 대형 프로젝트 하나와 대형 거래소 하나가 무너졌죠. 그 FTX 전에 테라 루나 사태를 먼저 설명드리면 테라라고 하는 테라폼레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이제 코인이 루나 그리고 루나 코인과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이 UST였어요. 이 코인들과 아무튼 뭐 그 테라폼 랩스가 만든 뭐 디파이 서비스 이런 것들의 생태계가 되게 잘 구축돼 있다고 보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아주 유명한 VC 중에 그 마이크 노보그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디지털은 비트코인 ETF 발행사예요. 인베스코 갤럭시라고 하는 합작사로 이제 ETF까지 발행을 했는데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부자이자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여기에다가 테라폼 랩스의 상징인 이 뭐 루나 코인의 상징이죠. 늑대 문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루나의 열성 팬임을 작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루나 코인과 그 테라가 만든 UST 스테이블 코인이 폭락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양산되고 그 문신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물어보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이크 노버그라츠라는 투자자가 이거는 뭐 뼈아픈 상처로서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큰 내용을 겪고 또 이제 그해 10월 달에 FTX 사태까지 터지고 FTX가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창업자가 8조 원이라는 큰 피해액을 만들어낸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큰 메이저 크라이시스를 두 번이나 겪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정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는 코인 프로젝트가 등장을 했고 그 프로젝트들의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고 이제 아이겐레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디파이 2.0을 표방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여기서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물린 물량을 유동화시켜서 또 스테이킹 걸고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개념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이렇게 부르거든요.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의 자금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백커들이 많죠. 이제 유명한 VC들이 또 다 투자를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봐요. 이제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안전한지 잘 모르겠고요. 이더리움이라는 프로토콜에 내가 돈을 32 이더리움 이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스테이킹을 걸어서 이자를 받는 건데 그거를 유동화시킨다. 똑같이 내가 32 이더리움을 넣었으면 그것과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거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또 스테이킹을 어딘가에 걸어서 또 이것과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와중에 나는 32 이더리움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또 새로 등장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고요. 여기에 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들어도 아마 느끼실 텐데 리스테이킹이네, 뭐 프로토콜이네 이런 말 일반 대중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근데 그 프로젝트에 누가 투자했냐를 보죠. 안데리센 호로위츠, A16Z라고도 하죠. 이런 대규모 큰 VC가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믿고 또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런 사람이었어도 믿으면 하겠다. 테라루나도 그 뒤에 누가 서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VC들도 많았고 전 티몬 창립자인 그분도 이제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 있었고 결국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FTX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MIT 중퇴를 했고 뭐 아버지가 교수고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미국 정가에다가 뭐 로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다 친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 사람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런 사고를 치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저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큰 사고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거품이 형성되면 이 거품이 뭔가 또 더 큰 거품을 알트코인 쪽에서 만들어내고요.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사업,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 쪽에서 거품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또 이게 큰 피해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번에도 하나 이상은 반복될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한번 또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네, 마운트 곡스 지금 요즘 뭐 물량 풀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마운트 곡스 뭐 일본에서 제일 큰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였죠. 근데 갑자기 해킹을 당하더니 그리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알고 보니까 출금해줄 비트코인이 모자랐던 그런 게 밝혀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터져서 결국 이제 출금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그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찾은 걸로 좀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런 사태는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거품은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 24년에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5년 또는 26년 초 정도의 거품이 정말 끝까지 올라갔을 때 또 이런 사태가 하나 터져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 내려주지는 않을까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비트코인 공부 확신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의를 5월 18일에 런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인데 비트코인을 내가 그래서 왜 지금이라도 조금 사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그래서 내가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실전 투자를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설명해드리는 또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진짜로 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도 아직도 궁금해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너는 그러면 왜 도대체 비트코인을 안 팔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냐? 라는 질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 저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결국 다 같이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온 방법은 차트 보고 단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클의 고점을 잘 알아맞혀서 그때 팔고 뭐 저점 잘 맞춰서 그때 사고 이렇게 사팔사팔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계속 꾸준하게 모아왔더니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똑같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해드리고 같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강의 꼭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댓글란에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